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무려 6골이 터진 슈퍼매치에서 볼 수 있었던 전술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수원은 염기훈이 지도자 교육으로 팀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경기에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되었는데 염기훈이 슈퍼매치를 위해서 경기 전에 팀에 합류했습니다. 다만 염기훈이 경기를 위한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라서 선발로 출장하지는 않았고, 따라서 수원은 염기훈이 빠진 중원 라인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가 중요한 포인트였는데요. 이임생 감독은 고승범을 중심으로 이정성과 박상혁을 배치하는 중원 라인을 들고 나왔습니다. 반면 서울은 황현수가 가벼운 부상으로 경기에 나오지 못하면서 황현수 대신에 김원식이 중앙수비수로 출전했고, 최전방에는 박주영의 짝으로 조영욱이 출전했다는 것이 눈여겨볼 만한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특징은 수원이 자신들의 왼쪽 측면 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원은 볼을 전개하기 시작할 때 양상민이 측면으로 넓게 움직이면서 4명의 수비 라인이 형성되는데요. 이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은 김민우를 공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상민이 후방에서 볼을 받아주기 때문에 김민우가 측면에서 볼을 받으러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공격적으로 전진할 수 있고, 김민우가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을 때 볼을 빼앗겨도 양상민이 측면을 커버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김민우가 김진야를 끌고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면 순간적으로 양상민이 볼을 몰고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경기를 보면 수원이 평소에는 3백을 형성하고 있지만 볼을 전개할 때는 양상민이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4명의 수비 라인이 만들어지는 장면을 자주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수원은 김건희나 박상혁 혹은 고승범, 더 나아가서는 타가트까지 왼쪽 측면으로 자주 움직여줬습니다. 측면에서 형성되는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서울의 수비를 무너뜨리려고 했고, 경기를 봐도 측면에 굉장히 많은 선수가 배치되어 있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수원의 공격 작업에서 좋았던 부분은 선수들이 활발하게 자리를 바꿔가면서 공격을 전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최전방 공격수인 김건희, 중앙 미드필더인 고승범과 박상혁, 윙백으로 출전하는 김민우까지 측면과 중앙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김건희가 측면으로 달려나갈 때 김민우가 중앙으로 들어오거나 고승범이 측면으로 움직이면 김건희가 중앙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자리를 바꿔가면서 서울의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경기 장면을 보면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수원이 공격을 전개할 때 고승범이 측면으로 움직이고 김건희 또한 측면으로 움직이는데요. 결과적으로 고승범과 김건희의 움직임을 따라서 서울 선수들이 측면에 밀집하는데, 이때 김민우가 전방으로 빠르게 달려나가면서 서울의 측면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득점 장면도 이러한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의 스로인 상황에서 수원이 볼을 빼앗고 선수들이 측면에 밀집해 있는 상황인데, 타가트가 측면에 위치하고 김건희까지 측면으로 움직일 때 박상혁이 최전방으로 달려나가면서 볼을 받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측면에 있는 김건희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수원의 공격이 매끄럽게 진행되는데요. 중앙으로 침투하는 박상혁, 측면으로 움직이는 김건희의 움직임이 인상 깊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서 김건희가 돌파를 시도하고 박상혁이 슈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볼이 윤영선의 팔에 맞았고 수원의 페널티킥이 선언되었는데요. 타가트가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수원의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한편 수원의 세 번째 득점 장면 또한 수원의 왼쪽 측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원의 빌드업 상황에서 김민우가 볼을 잡을 때 김진야가 김민우를 압박하기 위해서 전진하는데, 이때 고승범이 측면으로 달려나가면서 김진야가 비어둔 공간에서 볼을 잡습니다. 그리고 오스마레가 고승범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서 측면으로 움직이는데, 오스마레가 측면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서울의 중원에 공간이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측면에서 유연하게 풀어나오는 것을 시작으로 수원의 공격이 전개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종성 그리고 김건희의 순간적인 센스가 발휘되면서 수원이 득점을 기록했는데요. 또한 측면에 많은 선수가 밀집해 있다는 것의 특징은 공격을 진행하다가 볼을 빼앗겼을 때 선수가 많은 것을 활용해서 상대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원 선수들이 한쪽 측면에 몰려있기 때문에 서울이 수원의 압박을 풀어낼 수만 있다면 좋은 찬스를 잡을 수 있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서울이 수원의 압박을 벗어나는 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수원이 측면에서 서울을 압박할 때 서울이 압박을 벗어나지 못하고 볼을 빼앗기면서 수원이 좋은 찬스를 맞이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수원의 두 번째 득점은 이러한 장면에서 나왔습니다. 수원이 왼쪽에서 공격을 진행하다가 볼을 빼앗기는데
이때 선수들이 측면에 밀집해 있기 때문에 볼을 빼앗기자마자 서울을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울이 압박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수원에게 볼을 빼앗기는데요. 여기서도 수원의 유연한 공격 방식이 발휘됩니다. 김건희가 측면에 위치할 때 서울의 수비가 김건희를 따라 움직이는데 이때 고승범이 전방으로 달려나가면서 서울의 수비가 비오던 공간을 공략합니다. 그리고 서울은 고승범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서 중앙에 있던 수비수가 측면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이번에는 중앙에서 박상혁에게 여유로운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연쇄적으로 서울의 수비가 무너지는데요. 서울의 수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박상혁의 슈팅 그리고 타가트의 득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원의 압박에서 중요했던 부분은 서울이 볼을 잡았을 때 박상혁이 오스마르를 강하게 압박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박상혁은 경기 내내 오스마르를 따라다니면서 서울의 빌드업을 방해했는데요. 오스마르가 서울의 빌드업에서 중요한 선수인 만큼 오스마르가 압박에 막히면서 서울이 빌드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은 수원의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가장 자주 시도되었던 방법은 알리바이프가 내려와주면서 오스마르를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 또한 고승범이 알리바이프를 따라다니면서 서울의 빌드업을 방해할 때 알리바이프가 고승범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면서 수원의 압박을 풀어내지 못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경기를 보면 오스마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알리바이프가 내려올 때 고승범이 알리바이프를 강하게 압박하는 장면도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서울이 수원의 압박을 벗어나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재미있었던 것은 오스마르가 박상혁의 압박을 받을 때 무리해서 볼을 받으려 하지 않고 박상혁의 압박을 피해서 높은 지역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오스마르가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면 한승규가 볼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기도 했고 공간이 형성되는 것 때문에 박상혁이 오스마르를 따라가지 못하면 수원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서울의 공격 숫자가 늘어난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를 보면 박상혁이 오스마르를 마크할 때 오스마르가 전방으로 움직이면서 박상혁을 끌어내고 중원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스마르는 오히려 공격이 전개될 때 전방에서 움직였는데요. 서울의 첫 번째 득점 장면은 이러한 장면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이 볼을 전개할 때 박상혁이 오스마르를 마크하고 있는데 이때 오스마르는 후방에서 볼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높은 지역에서 머무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후방에 있던 오스마르가 높은 지역에서 플레이하기 때문에 수원이 순간적으로 오스마르의 움직임을 놓쳤고 오스마르에게 볼이 전달되는데요. 오스마르가 센스 있는 플레이로 한승규에게 볼을 넘겨줬고 한승규가 슈팅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했던 것은 모두가 슈팅을 바라보고 있을 때 조영욱은 세컨볼이 흘러나오는 것을 대비해서 골문으로 세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영욱이 수원의 수비수들보다 한 발 먼저 움직인 덕분에 골키퍼가 쳐낸 볼을 차지할 수 있었고 여기서 박주영이 득점을 기록하는데요. 순간적으로 전진했던 오스마르의 플레이 그리고 세컨볼을 차지하는 조영욱의 움직임이 인상적이었던 득점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원이 강한 압박을 시도할 때 서울에서는 박주영의 플레이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서울이 빌드업에 어려움을 겪을 때 박주영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방식으로 공격을 전개하기도 하고 박주영의 공중볼 능력을 활용해서 박주영에게 한 번의 패스를 보내주고 박주영이 떨어뜨려주는 세컨볼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수원의 압박을 풀어내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경기를 보면 박주영이 내려와서 빌드업을 도와주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었고 박주영이 공중볼을 경합하고 세컨볼을 떨어뜨려주면서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도 자주 나왔습니다. 후반전에 나온 서울의 득점 장면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골키퍼가 한 번에 박주영에게 볼을 붙여준 상황인데 박주영이 수비수와의 공중볼 경합에서 승리한 이후에 조영욱에게 패스를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영욱이 환상적인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하는데요. 비교적 단조로운 공격 작업이었지만 박주영을 활용해서 단 2번의 패스로 만들어낸 득점이었습니다. 또한 서울의 세 번째 득점도 박주영의 움직임이 돋보였습니다. 공격을 전개할 때 오스마르와 알리바이프가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때 박주영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전방으로 볼을 전개하는데요. 여기서 수원의 반칙이 나오면서 서울이 위협적인 프리킥 찬스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프리킥 상황에서는 오스마르의 강력한 프리킥을 노동건 골키퍼가 막아냈을 때 흘러나오는 볼을 고강민이 침착하게 득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수원에게 끌려가는 흐름이었지만 서울은 박주영을 활용한 플레이로 동점을 만들어냈는데요. 동점이 된 이후에는 수원이 박상혁 대신 염기훈,
서울은 조용욱 대신 윤주태를 투입하면서 전술에 변화를 가져갔지만 경기에 큰 차이를 만들어내지는 못했고 두 팀 모두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기회가 아쉽게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경기는 3대3으로 종료되었습니다. 무관중으로 치러진 슈퍼매치였지만 6골이 나왔던 경기였던 만큼 경기 내용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웠고 슈퍼매치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두 팀 모두 경기가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한 판이 아니었나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